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EB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주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요즘에 좀 여름인 듯 여름 아닌 여름 같은 그런 봄날을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기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귀한 발걸음 해주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도 받아가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과 이제 학습법이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내가 그동안 좀 착각했던 것들,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잘 고쳐 나가시고 그런 것만 뭐 반성하는 시간만 가지면 좀 그렇잖아요. 선생님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렇게 하면 나도 좀 더 지금보다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좀 의욕과 에너지를 받아가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저와는 감사합니다. 저는 과목별 학습법과 그리고 EBSI 사이트에 있는 여러 가지 강의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설명에 앞서 제 소개를 좀 하면 일단 사진이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왔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양력이 외고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유령 사립고에서 또 근무를 했고 현재는 서울 목동에 있는 좀 교육열이 높은 동네입니다. 대일고등학교에서 5년째 이제 화학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기 온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또 어떤 모습들로 공부를 해나갈지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안쓰럽기도 하고 조금 더 선생님으로서 더 좋은 말들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 가득 안고 왔습니다. 저랑 한 30, 40분 동안 좀 그렇게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해요. 1번 공부는 요렇게 해라 라는 것도 있지만 요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숨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 영역에 있어서 공통적인 학습법. 그다음에 제가 화학 교사이다 보니까 과학 탐구는 어떻게 해야 잘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콘텐츠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공부는 요렇게 옆에 웃고 있죠, 그죠? 네,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좀 잘 받아 적거나 아니면 내가 좀 같이 해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짜고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와닿지 않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거부터 해야 돼요. 저 원래 공부는 이렇게 옆에 저기 웃음 표시가 아니고 물음표가 막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좀 잘못 나온 겁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면 과연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기 문장이 하나 떴어요. 공부하는 시간 과연 성적과 비례하는가. 이 말이 전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 말 맞는 것 같다. 전적으로는 뺄게요. 이 말 좀 맞는 것 같다. 네. 이 말 틀렸다. 틀렸다. 네. 좀 애매하죠?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뭔가 선생님이 가져온 거 보면은 뭐 아닌 것 같기도 한데도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요, 저 말을 진짜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아, 엉덩이 깔고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떻게든 성적은 오르겠구나 라는 생각에 학원을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물론 학교도 개근을 했지만 아마 학원에도 개근상 제도가 있었으면 저는 항상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보충 수업을 듣지 않으면서도 학원 보충은 꼭 들으러 가는 그런 제가 제일 요즘 혼내는 그런 학생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학원 수업 열심히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 나 공부했다. 일명 이제 일타라고 불리우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대형 학원에 다녔었거든요. 그 종합반 달려가가지고 1시간, 2시간 동안 이제 수업을 들어요. 그럼 저는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요. 제가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뭐 사설 강의로 유료 강의도 들으실 수도 있겠고요. 또 EBS를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집에 와서 이제 인터넷 강의 한 2강 정도, 맥시멈 저는 2강은 못 넘었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지더라고요. 자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틀어놓고 이제 맨 끝에 나오잖아요. 다음 강의를 수강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뭐가 뜨죠? 확인, 취소 이게 뜨죠. 그다음에 어쨌든 뭐 취소 누르고 2개 들었다. 아, 공부했구나. 벌써 이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막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했으나 강제
야자를 좀 시켰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은 야자를 해라 라고 해서 친구들 많이 신청하는 날 같이 야자를 신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놀려고. 물론 공부는 하는 거긴 한데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이렇게 야자를 했습니다. 야자가 10시 반에 끝났었어요.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그럼 여러분 계산 좀 해볼까요? 우리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할까요? 아니면 저는 저러한 것을 통해서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을 공부한 걸까요? 이거 산수. 몇 시간? 몇 시간이요? 적어도 10시간이요. 맞습니다. 예, 적어도 10시간은 공부에 투자를 한 거예요. 24시간 중에 뭐 잠 한 5, 6시간 잔다라고 치면 그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저 문장으로 올라가 볼까요? 공부하는 시간이 성적에 비례한다. 10시간도 넘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성적은 정말 높았어야겠죠. 근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못하지도 않았지만 사실 잘하긴 했어요. 잘하긴 했는데 완전 최상위권은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왜냐면 일단 학원에서 내가 앉아 있었고 정말 유명하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업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자기의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그 시간, 그럼 선생님은 그 강의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 하셨겠죠. 저는 그걸 그냥 듣고 끝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부, 내 실력이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가장 많이 우리 친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이 부분, 인강을 듣는 게 내가 공부한 게 아닙니다. 인강 들었어? 완강까지 했어. 근데 이거는 내 공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저거 듣고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강의 50분짜리 2개를 들었잖아요. 그 2개 듣고 땡 하면 내 실력은 하나도 없고 그냥 선생님만 열심히 수업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좋지만 그걸 내가 복습하고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거 내가 공부한 거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완강 같은 거 되게 잘하는 친구들 제가 뭐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내 공부를 해라.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반복하는 친구들 있어요. 네, 복습한다라고 해서 똑같은 걸 계속 보는 거죠. 똑같은 거 계속 본다고 그게 실력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더 얘기를 해줄 텐데, 저는 자기주도 학습도 사실 제가 고등학교를 즐겁게 다닌 그런 경험 중에 하나긴 해요. 왜냐면 친구들이랑 오랜 시간을 함께 공부도 했지만 많이 놀기도 하고, 근데 그 경험은 좋긴 해요. 좋은데, 엄마한테는 지금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네요. 그래서 이제 11시 반쯤에 가방을 메고 집에 가면, 엄마께서 우리 딸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집에 왔구나 하면서 자꾸 딸기를 닦아서 이렇게 방으로 이렇게 넣어주셨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죄송하긴 하네요. 아마 이 지역은 뭐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디에선가 뭐 꼭 학교가 아니어도요 독서실도 있죠.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좀 잘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결국엔 뭐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진짜 공부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교 수업 시간에 온전히 그 수업 시간 자체에 흠뻑 빠져라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학년이니까 아마 뭐 자습을 주시는 시간도 있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 학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긴 하는데 1학기 때는 안 그렇고 2학기 때만 가끔 이런 친구 있죠.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영어 시간에는 뭐 딴 거, 또 국어 모의고사 풀고 그 다음에 과학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고 정말 이해 불가. 왜 저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제 3학년 수업을 들어갔을 때 화학을 이제 가르치면 애들이 지구과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수능에서 내가 화학을 선택 안 했고 지구과학을 선택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학교 교육과정 때문에 배운다라고 쳐도 내신 안 봅니까? 내신 시험이 있는데 게다가 내신과 수능에 모두 보는 친구라면 그 시간에는 그 공부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선생님이 왜 계실까요? 여러분을 여러 가지로 케어해주기 위해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주기 위해서 또 존재하시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 수학을 풀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럼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에 막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종례 끝나고 물어보러 가잖아요. 그럼 조금 선생님들이 빨리 퇴근을 해야 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고 좀 본인의 계획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그 과목에 집중하시고 선생님한테 그 시간에 시간을 내서 질문까지 하셔서 해결을 하시라는 거. 그래서 그 수업에는 수업에 흠뻑 빠져라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반 제가 기억하기로도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저랑 같은 반이었는데 저는 아까 처음에 말한 국어 시간에 수학 푸는 친구였거든요. 제가 수학을 되게 많이 풀었어요. 좋아해가지고. 좋아했는데 잘했느냐, 뭐 잘하진 않았어요. 그냥 풀었어요. 수학이 중요하니까. 이과였으니까요. 근데 그 전교 1등 하는 친구는 딴 걸 안 해요. 진짜. 하다못해 조금 주요 과목이 아닌 뭐 비교과 그런 과목에 있어서도 그거에만 온전히 완전 집중을 하더라고요. 근데 걔한테는 그게 결국에는 공부를 잘하고 집중력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전 지금 남고에 있지만 남학생들 중에서도 필기를 정말 기똥차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되게 잘 씁니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는 엄청 집중해서 막 다 써요. 제 막 농담까지 다 받아 적는 애들이 있는데 근데 걔가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시험을 정말 잘 봤으면 좋겠었으나 잘 못 봤어요. 왜 쟤는 시험을 못 봤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걔는 그 시간에는 흠뻑 빠져가지고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받아 적고 다 외울 정도로 이렇게 수업에 집중을 했는데 그게 끝. 그 50분 이후로는 그 시간에 봤던 거를 다시 보지 않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예쁘게 쓴 거 아까워서라도 좀 다시 볼 텐데 이제 거기까지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너무 아깝죠. 이게 내 실력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자신이 차단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내가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 수업 끝나고 바로 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시간이 꽤 많아요.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서 그날 배웠던 거는 적어도 그날 다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훨씬 기억에 오래 남아요. 이거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쉬는 시간에 물론 바쁘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매점도 가야 되고 바쁘긴 한데 그래도 그 시간에 했던 거는 저 시간에 마무리를 해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냥 저 문장으로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하고 싶고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못하고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부딪혀야 돼요. 근데 저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었냐면 공부를 못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최상위권도 아니었고 그냥 상위권이었어요. 소위 그냥 상위권 학생이었고 선생님들이 주원아 너는 진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맨날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기대가 되게 큰 학생이었는데 변동이 없었어요. 왜 그랬는가를 되돌이켜 본다면 저는 제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고 화학을 혹시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화학 교과목에서 이제 4개의 대단원 중에 제일 어려운 단원이 물론 1단원, 4단원 중에 저는 1단원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게 뭐 계산이 되게 복잡하고 그래요. 그거를 못하는 걸 아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걸 하면 내가 되게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공부에 대한 모든 의욕이 막 저하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막 미루고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신에 어떤 공부를 했느냐? 내가 좀 잘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영어 같은 거, 영어는 좋아했어가지고 영어나 뭐 국어 같은 거 되게 열심히 했고요. 수학도 열심히는 했어요. 근데 여기서 수학이 진짜 문제집 푼 개수로 보면 제가 1등급 받았어야 되는데 1등급을 못 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저 되게 재수없지? 이런 말 해도 되나? 제가 1등급을 받은 게 수능에서만 1등급을 받았어요. 9월 모의평가까지는 1등급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그러다 이제 정말 남들이 소위 너는 운이 좋았구나라고 하지만 저는 운도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그동안은 좋은 등급을 못 받았었는가를 저는 알아요. 제가 왜 그랬는지 알아요. 왜냐면 이렇게 3점짜리 문제 있고 뭐 4점짜리 문제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내가 잘 풀고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건 다 풀었어요. 그거를 풀면서 동그라미를 많이 치면 내가 공부를 되게 잘하고 되게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맨날 그렇게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사실 모르진 않았는데 그걸 하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1등급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그 진짜 어려운 문제 내가 못하는 걸 주구장창 해도 모자랄 판에 맨날 맞출 수 있는 것만 공부를 하니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언제 또 이제 고쳐먹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냐면 8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 때. 그 공부 잘하는 친구랑 같이 스터디를 하다가 걔가 저를 보다 못해 이제 답답해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죠. 여자애들끼리 그렇게 쉽지 않은데 걔는 정말 좀 고마운 친구인 것 같아요. 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원아, 너는 자기가 보면 왜 맨날 똑같은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하는지 모르겠어. 너가 그 문제집에서 다 맞는 것만 맨날 풀고 문제집 5건이 있으면 그 수준, 딱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만 하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너가 못하는 걸 풀어. 그 문제가 만약에 3문제가 있는데 그 3문제 중에 한 문제를 푸는데 하루가 걸리더라도 일단은 너 그거 해야 돼. 걔가 그런 말을 딱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지 공부 잘한다고 나한테 이러나 했는데 이제 진짜 오죽하면 저한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걔 말대로 했어요. 진짜. 한 문제를 이틀 동안 고민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여러분들 알죠? 안 풀린 거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면 집에 갈 때까지 그거 안 잊어먹어지고 자꾸 막 쓰게 되는 거.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그 패턴에 맞는 좀 어려운 유형이 이제 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점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못하는 거 이제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등급 잘 받고 싶죠? 내가 원하는 대학 가고 싶죠? 그러면 약점이 뭔지 알아야 돼요. 물론 강점이 뭔지는 이제 다들 알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시험을 봤을 때 이 문제 정도까지는 그냥 맞는구나. 그건 여러분들의 강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잘하는 건데 진짜 하실 일은 이제 내가 도전해야 되는 거. 내가 이거를 넘어야지만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들. 그것에 더 집중해서 공부를 꼭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5월이니까 늦지 않았어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부터 하시면 분명히 지금 등급보다 훨씬 더 좋은 등급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 제 경험에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 학교에도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내신형이라서, 오늘 저는 수능형이라서, 수능형, 내신형 인간을 이렇게 이분화 시키는 아이들이 생기는데, 물론 내신이랑 수능은 결이 100% 일치하진 않아요. 그죠? 내신은 좀 범위도 정해져 있고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상세히 다루는 반면에 수능은 그게 아니죠. 단편적인 지식만 알면 수능형 모의고사를 잘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사고력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좀 다르긴 한데요. 근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도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도 여러분 개념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개념이 도대체 뭘까? 저는 이제 학생 때는 개념 공부랑 이제 문제풀이를 완전 별개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사가 돼서 애들한테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팁 혹은 뭐 이런 공부를 가르치면서 아, 개념이라는 게 문제풀이랑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개념 공부는 개념서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것의 정의라든지 어떤 우리 제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면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총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더라. 그런 거 있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 단순히 암기하거나 반복해서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분명히 적용되는 개념이 한 3-4개는 있을 거예요. 그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서에 있는 말 그 자체, 문장 자체가 개념이 아니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개념서 외워서 혹시 시험 잘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없을걸요? 그렇다고 해서 개념 공부 안 하고 문제풀이만 죽도록 했다고 시험 잘 보신 분 있나요? 없을걸요?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요. 문제에 적용하는 그 순서. 그다음에 내가 여기다 뭘 적용해야 되느냐. 이해 중심 그 개념 학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이게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두꺼운 책. 이거 다 읽었는데 전 그 중에서 여기가 제일 제 가슴을 울렸거든요. 어떤 문장이었냐면 나는 정답을 찾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알았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것도 공부를 잘하기 위한 그 치열한 방법들을 다 써놓은 책이었겠죠. 내가 저러지 않았나? 문제 풀 때 한번 생각해봐요. 특히나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요. 고민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모르겠어. 모르는 문제인데 그러면 하루고 이틀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부터 하냐면 해설지부터 펴죠. 혹은 정답부터 확인하려고 하죠. 그럼 이제 그러면은 뭐야? 내가 그럼 그거 아는 건가? 아는 거 아니죠. 나 아는 거 아닌데 읽어. 해설서를 읽으면 다 이해돼요. 아, 이거였어? 이거 나 아는 건데?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딱 치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알았어요. 정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저는 학교 때도 느꼈고 지금 애들 가르치면서도 느낍니다.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모든 과목에 있습니다. 그죠? 그거 내가 틀렸어. 괜찮아요. 틀렸는데 그냥 안 풀고 틀렸으면 그건 안 돼요. 안 되지만 내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계산 과정에서 이것도 적용해보고 저것도 적용해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지에 막 엄청나게 막 썼는데도 틀렸어. 그거 괜찮아요. 그게 왜 괜찮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틀렸던 그 과정들 있죠.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 시행착오들이요. 결국에 쌓이고 쌓여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변형된 선택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떠한 개념을 적용을 못 시켰다? 근데 이제 풀고 나니까 알았죠. 그거 나중에 계속 생각나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이 다 쌓이면 이제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잘 모르겠는 거 그거 그냥 막 답 보지 마시고 풀어봐. 이 모든 게 다 나한테 득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이끌어내는 과정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특히 화학에서 되게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공부는 이렇게 하자. 여기 고3들 대상이라서 아마 고3들이 오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주말에 자기의 루틴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쯤 일하면. 일단 내가 학교에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제가 옛날에 했던 그런 방법들인데 일단은 영교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영교시 때 친구랑 같이 들어요. 영어 듣기 하나 해요. 하나 듣고 답 맞추고 이건 시간 금방 얼마 안 걸리니까. 그다음에 1교시부터 7교시까지는 딴 거 안 했어요. 제가 말했죠. 공부 잘하는 친구 따라서 정말 수업에만 초집중. 근데 수업에 초집중하니까 좋은 점이 또 하나 뭐였냐면 선생님들이랑 되게 친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이 수업에 정말 이 선생님만 바라보면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눈에 띄어요. 그건 제가 지금 경험하겠죠. 왜냐하면 난 지금 선생님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교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애가 걔는 뭐 전교권이라서 선생님들이 걔 이름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 열심히 하는 애들이 눈에 딱 튀어요. 그러면 걔를 위해서라도 뭐라도 하나 더 설명해 주고 싶고 나중에 복도에서 만나면 진짜 프린트라도 한 장 더 해서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들으면 학교 생활도 더 즐거워집니다. 친구들이랑만 친하다고 뭐 학교 생활 물론 즐겁긴 한데 선생님들과의 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좀 좋은 관계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쉬는 시간 물론 놀거나 이렇게 자기도 했지만 그래도 바로 전 시간에 했던 거는 조금이라도 복습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점심 먹고 나서 영어 독해 이제 지문 저거 2개 다 못 볼 때도 있었어요. 그냥 하나 혹은 2개 정도 감 잃지 않게끔 이렇게 공부했었고 드디어 이제 자율학습이죠. 자율학습 1교시 때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을 상태입니다. 수학 20문제를 시간 정해놓고 딱 풀어요. 채점 안 했어요. 채점은 안 했어요. 왜냐면 어쩌다 보면 내가 다 정확하게 푼 문제의 회차도 있었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고민하는 문제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을 보지 않았어요. 그거 이제 집에 가서 하면 되니까. 미련을 다 버리고 2교시가 되면 이제 과학탐구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정해놨어요. 딱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내가 적어도 오늘 이 내용과 이 내용에 대한 문제는 다 푼다. 그럼 물리랑 화학을 했었으니까 물리랑 화학에 대한 문제 이렇게. 그리고 집에 가는 거죠.
집에 가서의 일과들에 대해서는 이 다음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나만의 학습 루틴을 만들자. 방금처럼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만의 뭔가가 있겠죠. 근데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건 너무 장기적인 플랜은 잡지 마세요. 그럼 되게 상실감, 허탈함, 내가 이거 지키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난 조금 이게 잘 돼 있다 하면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고,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단권화 노트를 만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지금 개념 공부가 좀 덜 돼 있으면 이거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단권화 노트는 뭐 오답 노트 이런 거 아니고, 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개념 공부라고 하는 게 개념서에 있는 개념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복잡한 문제 안에 내가 어떠한 개념을 순서대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패턴화해서 적어놓은 노트. 그게 뭐 수학이면은 수학 뒷부분에 어려운 문제들 나오죠. 그거에 대한 하나의 유형일 수도 있고, 과학에서도 어떤 내가 계속 틀리는 유형이요,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한 그 단권화 노트를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괜찮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수능 시험 볼 때, 저 수능 시험 볼 때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떤 애가 캐리어를 끌고 운동장 그 앞에 아빠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정말 충격 그 자체였는데 그 마음이 이해는 됐어요. 시험 때 여러분 알죠? 중간고사가 만약에 금요일까지 학교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중간고사 첫날이다 그러면 가방에 다 싸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막 사물함에 있는 책 막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뒤로 제껴질 것처럼 이렇게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가방을 무겁게 가지? 하면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고 가? 선생님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챙겨가는 거. 아유, 안 돼요. 수능 시험장 갈 때 저 지금 있죠. 저 단권화 노트 지금부터 만들어서요. 저거 한 권씩 들고 가면 진짜 그게 효과 짱이에요. 이게 내가 만든 거죠. 내가 잘 모르는 걸 다 모아놓은 거죠. 이거 잠깐 그 1분, 2분만 봐도 감이 팍팍팍 와요. 저런 걸 잘 만드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기출이랑 학평 문제는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냐면, 우리는 수능을 보잖아요. 그럼 평가원이 어떠한 스타일의 문제를 좋아하면 그동안 어떤 문제를 많이 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공부를 해야 이게 똑똑한 공부가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기서 출제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그냥 따로 사설에서 해준 문제집 이만큼 주는 거 있죠. 그것만 백날 풀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그 조금 변형해서 나온 선택지 같은 것들 꼭 잘 풀어보시고, 저는 그래서 수능 특강을 이제 완강을 했지만 진행하면서 어떠한 이벤트를 했었냐면, 좀 중요한 문제를 제가 찝어줘요. 그럼 애들한테 이 문제를 네가 풀어나가면서 선택지를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소위 뭐라고 일명 보기로 수능 돋보기라고 해서 되게 야심차게 준비한 그런 코너였는데, 수능 돋보기, 보기로 수능 돋보기 내가 만드는 거예요, 보기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동안은 어떤 문제를 풀 때 운 좋게 맞췄거나 아니면 좀 어렴풋이 생각나서 풀었는데 맞췄던 게 명확해지는 거죠. 내가 보기를 출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완전히 100%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 리스트랑 오답 노트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질문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일 크게 학생을 혼낼 때가, 저 원래 잘 화도 안 내고 혼도 잘 안 내는 되게 친절한 사람인데, 그래서 애들이 이제 문제집을 가져와요. 되게 깨끗해요.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풀어주세요. 그렇게 질문하면 진짜 가차없이 혼을 냅니다. 엄청 크게. 이유는 아시겠죠? 본인이 고민을 해야죠. 고민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뭐가 모르겠다, 이게 잘 안 풀린다, 그거를 질문을 하셔야지 그냥 뚱 가져와서 선생님 이거 다 통으로 모르겠어요 하면 안 돼요. 질문 리스트를 할 때는 본인이 다 써놔야 돼. 내가 여기까지는 해결을 했는데 요 다음 부분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꼭 하셔야 되고요. 오답 노트도 같은 이제 결대로 가시면 됩니다. 오답 노트 보면 이제 곧 출간할 것처럼 예쁘게 만드는 친구들 있죠. 막 잘라가지고 막 색깔 형광펜 다 이렇게 하고, 그 1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였던 거죠. 저 옛날에.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답 노트는 문제 잘라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잘 모르겠는 부분만 그냥 막 써도 돼요. 근데 한 가지 지켜주실 거는, 그거에 대한 답과 해설은 같은 페이지에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 문제만 띡 하고
그다음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을 쓰고 해답은 다른 노트에 하든지 아니면 뒤에다가 하시든지. 왜냐면 내가 그 잘라놓은 문제랑 해설을 같이 한 면에 보잖아요. 아직 이해 못했는데 다 내가 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럼 너무 그 시간이 아까운 거야. 오답 노트를 만든 그 시간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 때는 아주 막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모르는 그 부분만 잘 찾아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할 일들이 저런 거죠. 이제 야자하고 집에 갔어요. 그럼 뭐 할까? 문제 푸는 거죠. 아니면 질문. 내가 아까 전에 못 풀었던 수학 문제. 저는 씻으면서도 계속 만약 29번을 못 풀었다. 그럼 그거 계속 생각했어요. 생각하고 씻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끄적끄적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풀리면, 그게 이제 엄청난 희열을 주는 것이었고, 물론 안 풀린 날이 더 많았죠. 근데 이제 그러한 노력들을 이제 집에 와서 하시는 겁니다. 보통 이제 친구들 중에 집에 오면 열심히 하고, 뭐 학교에서는 되게 설렁설렁하게 뭐 자다 깨다 하다가 집에 가면 열심히 해야지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소용없어요. 이미 자기의 루틴이 잘 안 잡혀 있는데, 집에 가서 그냥 막 아무거나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부한들, 그게 진짜 계획적인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이런 순서대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를 지키지 않더라도 적어도 저런 부분들은 내가 좀 배워가면 좋겠다, 좀 적용해보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한 가지씩이라도 좀 실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는 요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진짜 장담할게요. 진짜 이 중에 몇 가지라도 좀 해주시면 열심히 잘 하시면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전 영역 공통 학습법입니다. 이거는 시기별이랑 단계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개념이 제일 중요하죠. 피라미드에서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개념. 원래 언제까지 하면 좋냐. 3월까지, 학기 초반에까지 한번 마무리하면 좋다. 세상에 지금 벌써 5월 25일이죠. 괜찮아요. 이 개념은 그냥 제가 말 그대로 그냥 개념서 한번 보는 거. 그 한 번 본다 혹은 뭐 2번 봤다, 이거는 학기 초에 한 번, 2번 해보면 좋다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앞으로 수능 그 날까지 해야 될 개념 공부는 이 개념서 공부와는 달라요.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는 방법들, 그게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개념 공부니까 이것 때문에 갑자기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기출문제 분석. 조급해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물론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아직 개념 적용이 쉬운 문제에도 잘 안 된다면 기출 건드리지 마세요. 기출이나 좀 좋은 어떤 문제들 건드리면 괜히 그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를 그냥 다 외워버리게 돼요. 근데 외우면 도움되지 않나? 도움이 뭐 빵은 아닌데 똑같은 문제 안 나올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변형해서 따르게 좀 어렵게 꽈가지고 낼 텐데 나는 지금 아직 요 단계인데 기출을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닌데 기출부터 하게 되면 그냥 어영부영 그것만 외우게 돼요. 자,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절대로. 조금 더 탄탄하게 다지신 후에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돼요.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실전 대비는 이제 계속해서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연습하시는 거 아직은 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10월달, 9월 모평 보고 나서 10월달에 해주시면 된다는 거. 모든 영역 똑같아요. 국어, 영어, 수학, 뭐 과학 혹은 사탐까지 다 똑같습니다. 시기별로는 이렇게 하면 뭐 제일 뭐 무난하다라는 것이겠죠. 요것대로 못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5월이니까 6월까지 두 번째 줄에 각 과목별 기본기에 충실해라.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져야 뭐 그 뒤에 선생님이 이거 팁이야, 이거 스킬이야 이런 게 내게 되는 거지. 그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어디서 스킬만 이렇게 주워 담으면 그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몰라요. 결국 무용지물이라는 거. 그다음에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면 아이들의 기분이 많이 둘로 나눠집니다. 6월 모평을 보고 나는 되겠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절대 6월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냥 대충 보자 안 되고요. 일단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지금까지 한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6월 모평 보고 나서 7월부터 9월 달은 정신 없겠죠? 뭐 수시 모집이네 뭐네 정신 없겠지만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를 하시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루틴을 잘 짜신 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계획적인 공부를 하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는 실전 연습하시면 수능 그 실전의 날이 다가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공부하시면 좋겠고, 저는 과학탐구 영역 강사니까 과탐 학습법을 말씀을 좀 드려 본다면, 과탐이 옛날에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얘가 듀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뭐 김이윤이라는 친구라고 치면 이런 등급을 받았다고 해요. 과탐 2개, 화학이랑 생명과학 해서 2등급, 3등급이잖아요. 그럼 국영수가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죠, 항상. 근데 생각해보면 영어랑 한국사는 어차피 절대 평가가 됐고, 나머지 표준 점수 볼래요? 국어 영역 133, 수학 114, 그 다음에 과탐 2개 더해보시면 120, 맞나? 126이죠? 126, 2개 합치면. 여러분, 그럼 뭐냐면 영어랑 한국사가 절대고, 특히나 영어, 한국사가 절대평가인 이 와중에 과탐 영역 점수를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두 과목을. 내가 그래서 과탐을 좀 잘 보면, 졸업생들 중에 이런 애들 많아요. 2개 중에 특히 하나를 1등급을 찍은 애가 대학을 되게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과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고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요거. 선택 과목은 빨리 선택해야 돼요. 수능 원서 쓰기 전에도 막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돼.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절대적인 그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친구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나중에 바꾸잖아요? 안 돼요. 물론 뭐 1000에 하나는 될 수 있어요. 혹은 10,000에 하나는 될 수 있지만 제 경험상 제가 이제 친구들을 많이 봐왔지만 6월 모의평가 보고 이제 지구과학으로 갈아타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그중에 성공한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빠르게 선택하고 학교 내신에서 열심히 뭐 배웠던 과목을 선택하면 더 좋겠죠. 그에 대한 내용을 더 익숙하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이게 똑같으면 진짜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잘하는 거 하세요. 좋아하는 거는 대학교 가서 하시면 돼요. 좋아하는데 잘한다? 그럼 진짜 최고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지구과학 얘기했습니다. 지구과학 선택자가 많아요. 근데 지구과학 간다고 해서 내가 1등급이냐? 아니죠. 내가 거기 갔다고 해서 내가 1등급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과목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제일 아래쪽에 볼게요. 내가 한 선택이 최선이라는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해라. 이게 진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남의 과목 쉬워 보이죠? 안 쉬워요. 생명과학에서 유전을 내가 뛰어넘어야 되듯이 지구과학에선 물론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 근데 여러분들 상관없는 거니까. 하여튼 교육과정 바뀌면 천체가 빠졌지만 지금 우리는 천체 그 부분을 마스터해야 되고, 화학이요, 양적관계, 산화환원 그거 마스터해야 돼요. 어떠한 과목이든 넘어야 할 산은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거니까 뭔가 좀 더 좋아 보이고 이런 애 갈아탈까? 그런 생각이셨다면 그 생각 다 접으시고요. 내가 지금 한 선택 끝까지 확신을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3들이라서 2과목 내신으로 볼 거고 실제로 수업을 하실 텐데 그 시간에 딴 거 하지 마세요. 이 얘기 제가 왜 해드리냐면, 친구들 중에 면접 보러 가죠. 대학교. 물리 2 같은 경우에 특히나 거의 전 단원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다 문제로 나왔대요. 면접관들이 그걸 다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2과목을 수업해 주시는 선생님 그 수업은요, 어떠한 형태로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업에 좀 집중해서 들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은 제가 수강 후기를 몇 개 가져왔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그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수능 특강을 완강을 한 건데, 화학 수능 특강 총 몇 강인지 알아요? 인터넷 강의로? 50강이었어요. 얘가 이제 50강을 완강을 하고 이 글을 올린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이제 좀 잠깐 홍보를 좀 하자면, 이 강의를 수강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면 수강을 해라. 일단 이렇게 깔고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랬어요. 화학 기본 개념도 안 잡힌 상태로 모의고사를 항상 봤대요. 공부를 안 하진 않은 친구죠. 그래서 5, 6등급이 나왔는데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더니 2등급까지 올랐대요. 그간 그냥 5, 6등급을 받던 애가. 왜 2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가? 저한테 이 친구가 되게 많은 수강 후기를 남겨줬었는데 이거죠. 자기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뭔가 계획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에서 되게 강조해서 되게 애들한테 막 해주는 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되게 많이 다져주거든요. 이게 니게 될 때까지. 그리고 연습을 되게 많이 시켜줘요.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성과를 이뤘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도 있냐면 이 친구는 이제 수능 개념 40강을 완강을 하고 이제 이런 글을 올려준 건데 제가 되게 친구들한테 좀 힘든 과제를 좀 냈어요. 뭐였냐면 완강을 하면 선물을 줄 건데 그냥 지금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긴 하네요. 이게 한 강 한 강을 듣고 자기만의 언어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이 강을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럼 그걸 따로 정리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계획을 세워서 수강후기의 제목으로 나와의 약속 1, 나와의 약속 2, 나와의 약속 40까지 가겠죠. 그죠? 그걸 다 정리해서 올려라. 그다음에 이메일로 보내서 완강이 인증되면 선물을 주겠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완강 인증을 해줬고요. 나와의 약속으로 지금 수강 후기가 정말 몇백 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의 약속이 조금 번거로웠던 쪽도 있었지만 미안. 네, 그 시간에 이제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는 활동이라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내 거 됐다는 거죠. 이게 내 공부라는 거죠. 선생님이 해준 거 말고 내가 이만큼 했구나. 이걸 채우고 올리면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구나. 여기다 플러스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대요. 그러한 시간으로 이걸 했더니 제 자신이 대견스럽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되게 완강했다는 게 대견스럽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 이 친구는 양적 관계가 마스터 될 수 있게 노력을 한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두려웠대요. 화학에서 1단원, 4단원이 킬러 단원이래. 그래서 그냥 두려웠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 문제를 정말 건들 수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친구인데 제가 유형별로 정리를 해주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 방법을 엄청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체화될 때까지 열심히 연습했더니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과탐 공부를 하면 좋다라는 거. 마지막인데요. 얘는 마저 뭐 정리했다 중간에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데 이 수강 후기에선 제가 어느 부분 때문에 가져왔냐면 내가 이렇게 공부에 몰입해 본 적이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됐대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추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집중력에 있어요.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30분이 걸리던 1시간이 걸리던 풀려고 하는 그 집중력이 있으면 그걸 해내는 거고 근데 보통 대다수의 친구들이 그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저냥 보통 기구과학으로 갈아타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그중에 성공한 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빠르게 선택하고 학교 내신에서 열심히 뭐 배웠던 과목을 선택하면 더 좋겠죠. 그에 대한 내용을 더 익숙하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이게 똑같으면 진짜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잘하는 거 하세요. 좋아하는 거는 대학교 가서 하시면 돼요. 좋아하는데 잘한다? 그럼 진짜 최고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지구과학 얘기했습니다. 지구과학 선택자가 많아요. 근데 지구과학 간다고 해서 그럼 내가 1등급이냐? 아니죠. 내가 거기 갔다고 해서 내가 1등급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과목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제일 아래쪽에 볼게요. 내가 한 선택이 최선이라는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해라. 이게 진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남의 과목 쉬워 보이죠? 안 쉬워요. 생명과학에서 유전을 내가 뛰어넘어야 되듯이 지구과학에선 물론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 여러분들 상관없는 거니까 하여튼 교육과정 바뀌면 천체가 빠졌지만 지금 우리는 천체 그 부분을 마스터해야 되고 화학이요, 양적관계, 산화환원 그거 마스터해야 돼요. 어떠한 과목이든 넘어야 할 산은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거니까 뭔가 좀 더 좋아 보이고 이런 애 갈아탈까? 그런 생각이셨다면 그 생각 다 접으시고요. 내가 지금 한 선택 끝까지 확신을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3들이라서 2과목 내신으로 볼 거고 실제로 수업을 하실 텐데 그 시간에 딴 거 하지 마세요. 이 얘기 제가 왜 해드리냐면 친구들 중에 면접 보러 가죠. 대학교. 물리 2 같은 경우에 특히나 거의 전 단원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다 문제로 나왔대요. 면접관들이 그걸 다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2과목을 수업해 주시는 선생님 그 수업은요. 어떠한 형태로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업에 좀 집중해서 들으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나한테 필요한 거 찾아서 들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신 대비 강좌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학교 시험 3주 완성은 3학년들한테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보통 1, 2학년들이 많이 듣는 거고, 우리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잘 활용하시면 앞으로 내신 또 봐야 되니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능 대비 강좌는 수능 개념부터 이제 스타트를 해서 수능 특강, 이제 곧 수능 완성도 오픈을 할 거예요. 그러한 단계가 있을 것이고, 공부를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공부법 Q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또 이제 또 어마어마한 제 경험을 담아가지고 화학은 당연히 찍었고 지구과학에 대한 내용도 좀 해줬거든요. 이유는 제가 지구과학 전공 안 했는데 이제 물론 자격증은 있지만 제가 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았던 지구과학을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공부하면서 수험생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구과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다 녹여놨거든요. 화학이랑 지구과학 같은 거 찾아 들으시면 되겠고, 아직도 고민 중이다, 탐구 뭐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탐구 선택 가이드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당연히 연계 교재니까 필요한 부분들 찾아서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에 파이널 같은 거는 조급해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정말로 조급해하지 말고 나중에 나한테 필요할 때, 실전 대비할 때 풀면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수시 대비 강좌, 뭐 정시 대비 강좌, 뭐 수능 강의에 대한 거는 정시 대비겠죠. 수시 대비 강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학생부 전형을 대비할 수 있고, 자소서, 면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개가 무료로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도움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3들 이제 면접 보는 거 모의 면접 다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통해서 문제도 막 내고 하는데, 그걸로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여기 이렇게 더 좋은 소스들이 있다는 거 몰라서 못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알았으니까 이거 활용하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하면은 너무 공부만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듀나 공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만의 공간입니다. 나랑 지금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이 고민을 갖고 있는 애들은 지금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저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계속 있으라는 말은 아니고 정말 답답할 때 가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꿈장 학생 세 번째 있거든요. 내 자신이 너무 나태해지고 뭔가 좀 되게 불투명한 것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다면 저 꿈장 학생 영상 하나라도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3월 달에 꿈장 학생 시상식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서 정말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막 펑펑 울고 왔거든요. 펑펑 우는 게 무슨 의미였냐면, 내가 왜 이렇게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용기를 갖고 더 에너지 넘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는가에 대한 그런 반성?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울고 왔어요. 이걸 보면서 쟤는 저렇게 어려운데 잘 해냈네, 와 박수, 이게 아니고요. 그 친구들한테서 배워야 될 것, 그것 좀 뭘 배웠으면 좋겠냐면 그 에너지, 그 용기, 그 긍정의 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힘을 받아서 앞으로 남은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요즘에 되게 배너를 많이 뜨더라고요. 이렇게 막 팝업 창으로. 저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 저희 학교에도 있거든요. 이런 거 이벤트 가끔 하시면서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리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EB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요즘에 EBSI 딱 들어가면 저게 뜨거든요. 맞춤형. 내 수준에 맞는 강의가 지금 뭐가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뭘 들으면 좋은가? 이런 것들 자기 등급이랑 이런 거 입력 조금만 하면 다 뜨니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선생님 페이지 바로 가기. 저는 당연히 제 걸 넣었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 강의를 만약에 뭔가 하나 들었어요.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쭉 있을 거죠. 이 선생님의 킬러 문항 푸는 방법을 내가 지금 딱 맞다, 나랑 좀 잘 맞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선생님의 커리를 쭉 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뭔가 케미가 잘 맞다면 그런 선생님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방법, 선생님 홈페이지를 찾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후기 남기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 활용하시면서 선생님이랑 직접 보는 것처럼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입상담실, 고3 담임 선생님들이 가장 난감해 하시는 그런 것들, EBS에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고민 담임 선생님한테는
터놓지 못할 그 말들. 배치표에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는데 나는 궁금한 게 많아. 근데 그 질문하면 선생님이 막 혼내시거든요. 이런 것들 전부 모든 것들. 난 지금 상위권인데 이 상위권 중에서도 이게 디테일이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서 어디를 했을 때 가능성이 높겠는가.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대입상담실 들어가셔가지고 글 올리시면 18시간 내에 답변이 다 옵니다.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진짜 좋겠죠. 대입상담실. 자, 입시 설명회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게요. 2주 뒤에 사이트에 올라옵니다. 근데 그럼 뭐야? 영상으로 그냥 봤어도 되나 싶죠? 아니요. 영상은 편집. 제가 이렇게 막 해줬던 말들, 우리 같이 막 아까 좀 웃고 뭐 얘기하고 공감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거는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왜 다시 보면 좋냐면 놓쳤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 현장에서 이 말 들었을 때 되게 나한테 느껴지는 뭔가가 있었는데 좀 생각 잘 안 나. 그럼 그 부분은 다시 보면서 저랬었지. 저거 한번 나 해봐야겠다. 라는 거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것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있으면 그 선생님 거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법. 제 고민에 대한 공부법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던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EBS 아이사이트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 받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단 하나라도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거 오늘 당장 실행하시면 좋겠어요. 또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와주신 게 진짜 자기 자녀에 대한 관심, 사랑, 애정으로 오신 거잖아요. 오늘 같이 들은 것들 잘 가정에서도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 들려드리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짧은 시간 안에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긴 호흡으로 꾸준히 가는 사람이 결국에 큰일을 해냅니다. 자, 우리 수능은 장기 레이스입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모의고사 몇 등급이네. 절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꾸준히 내 페이스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결과 얻으실 수 있어요. 그에 상응하는 행복과 성취감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여기 모인 친구들의 수능 그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이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